자, 수행평가. 수행. 수행이 뭐냐, 수행. 수행이라는 말이 뭐예요? 수행. 수행은 암기가 아닌 거지. 수행. 그래서, 잠깐만요. 퍼포먼스의 개념으로 수행을 써요. 우리 이제 뭐, 이런 건 아니까. 그래서, 암기가 아니라, 실제 실행. 그래서 수행평가는 뭐를 하는 거다? 실제 실행하는 걸 평가하는 거. 수행이라는 말. 개념적으로 그래요. 실제 실행. 그게 수행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수행평가는 암기하는 걸 물어보지 않아요. 실제 실행하는 걸 물어보는 거. 두 번째, 수행이라는 말은 수행은 프로세스의 개념이에요. 수행은 프로세스의 개념. 그래서 결과보다 어디에 초점을 둔다? 과정에. 그런데 이렇게 쓰면은 여러분들이 오해해요. 결과보다 과정에. 사실은 결과 플러스 과정이에요. 이거 이따가 다시 얘기할까요? 그래서 수행평가는 결과도 얘기하고 과정도 얘기해요. 그래서 결과 플러스 과정. 그럼 결과, 과정에 관심을 갖는 건 뭐 때문에? 뭐 하려고? 과정에 관심을 갖는 건 뭐 하려고? 피드백. 과정에 관심을 갖는 건 피드백 하려는 거잖아. 그치? 스트필름이 전 과정을 보잖아. 뭐 하려고? 개선. 목적 이해됐어요? 응. 이해됐죠? 응. 스트필름 전 과정. 전 과정을 보는 건 개선하려고. 개선. 그러니까 과정을 보는 건 개선이에요. 결과를 보려는 건 책무성이에요. 원하는 결과가 나와서 타일러 결과. 이해되셨죠? 그래서 수행평가는 개념 자체가 이러한 관점에서 나온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머릿속에 수행평가를 해서 수행은 과정, 그 다음에 퍼포먼스의 실행, 이 관점을 가지고 들여다 봐야 돼요. 그래서 수행평가 그 일반적인 거를 좀 본다면 개념이 그렇고 개념이 그런 거고요. 자, 그래서 수행평가의 특성이란 말도 그렇고 특징은 다 좀 조금 이따 이제 얘기를 할 거고 그 수행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차원을 본다면 수행평가 이해 차원을 좀 본다면 첫 번째 수행평가는 철학적 배경을 어디에다 갖고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대답. 포스트 모더니즘은 지식을 강조해서 창의성을 강조해서 창의성.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은 PBL 갖고 전부 다 얘기해야 된다고 그랬지.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 과정을 보는 게 수행이란 말이야. 개념 자체로. 아무튼 그렇고 두 번째 평가의 논리가 이 평가 논리가 이거 이제 여기는 노란색으로 아무것도 안 쓸 거 이제 이따가 이제 특징 쓸 땐 쓰겠습니다. 평가의 논리가 뭐하고 비슷하냐면 형성평가의 논리를 가지고 가요. 수행평가는. 이유는 과정을 보기 때문에. 과정. 형성평가도 과정 보는 거지. 얘도 과정 보는 거지. 똑같아요. 그래서 과정을 중시하는데 그 논리가 형성평가하고 비슷한데 차이가 뭐냐면 형성평가는 과정을 보고 수정을 하죠. 근데 수행평가는 과정을 보고 수정을 해. 그리고 성적에 반영을 해.
그렇다는 얘기는 형성평가는 성적에 반영하지 않아요. 형성평가는 100% 뭐예요? 개선이. 형성평가는 100% 목적이 개선이고 수행평가는 요 과정을 보고 성적에 반영하기도 해요.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나 논리는 형성평가하고 똑같아요. 요거 하나만 달라요, 사실은. 근데 수행평가가 뭐 때문에 만들어진 거냐면 이 말을 좀 쓰면은 총괄평가의 대안이에요. 총괄평가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게 수행평가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총괄평가만 했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제 한번 볼게요. 총괄평가는 우리가 좀 아까 공부했어요. 총괄평가 주된 목적은 어디 있다? 성적을 산출하는 데 있잖아. 그치? 성적 산출하는 데 있어. 그럼 이거에 대안이니까 성적 산출 말고 피드백. 그래서 형성평가가 피드백을 강조하는 거야. 성적만이 아니다. 성적을 산출하려면 신뢰도가 중시되겠지. 총괄평가 신뢰도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대답. 주관식과 객관식 중에 뭐가 더 신뢰로? 객관식이지, 채점이. 그래서 원래 총괄평가는 성적을 산출하는 거고 객관식의 개념이었단 말이지. 그러면은 수행평가는 객관식보다는 뭘로 간다고? 주관식, 논술 이런 쪽에. 그래서 이렇게 써요. 난객관식. 객관식 나머지 것들. 그래서 뭐 실기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뭐 실기도 들어가고 논술도 들어가고 뭐 토론도 들어가고 별거 다 들어가.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총괄평가에 대한 대안적 관점에서 나온 것이 저 수행평가적 관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저 성적을 산출하려면 총괄평가 우리가 오래달라고 성적을 산출하려면은 절대평가 총괄평가 절대평가 상대평가 중에 뭐를 더 많이 썼지? 상대평가였잖아, 그치? 잘할 때 상대, 잘할 때 상대 절대잖아, 그치? 상대 절대란 말이야. 이 성적 산출이 주된 목적이니까 상대평가 쓰는 거야. 똑같아. 얘가 제일 캡이야, 캡. 상대평가. 그럼 이거에 대안으로는 수행평가는 주로 뭘 쓰고? 절대평가를 쓰고.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제 노트에도 이런 말들이 써져 있는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요거는 꼭 좀 기억해야 되겠죠? 특징. 수행평가의 특징. 제일 중요한 특징은 타당도를 중시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 타당도가 뭐죠? 뭐에 따른 거죠? 목표. 자, 그럼 목표를 따지는 거죠. 그냥 여기다 그냥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쓸 필요도 없어요. 타당도 있고 그냥 별거 아니니까 그냥 이거죠. 목표를 중시해. 그러면 목표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게 지금 수업이잖아. 수업과 관계되잖아. 그럼 수업은 뭐요? 공부의 목적을 따져야 되잖아. 그럼 대답. 공부의 목적은 암기에 있어? 사용에 있어? 사용해야지. 공부해서 암기만 하고 있어 뭐 하냐고. 그치? 그래서 공부한 사람들이 똑같이 잘못하면 공부한 사람들이 더 혼나요. 배운 새끼가 저런다고. 이유는 뭐예요? 많이 알으면은 되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돼? 써먹어야 된단 말이야. 써먹어야 돼. 그럼 대답. 써먹는 거 이게 뭐 이게? 써먹는 게 진짜 목적 아니야? 그치? 지금 뭘 본다고 그랬어? 뭘 본다고 그랬어? 사용하는 거 이게 뭐예요? 수행, 퍼포먼스를 저 왜 맨 처음에 썼던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타당도가 중시돼요. 그래서 수행평가는 제일 중요한 특징이 타당도를 강조한다. 그게 뭐냐? 요거 갖고 이렇게 설명해야 돼.
그래서 논술할 때 수행평가는 타당도가 중시된다. 왜? 그럼 이렇게 쭉 이런 걸 쓰는 거야. 이게 WH 왜 그런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래서 강조된다. 이렇게. 말뜻 뒤에 되셨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배워서 어떡하자?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 우리는 배워서 남 줘야 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교사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거는 그 다음 목적. 교사가 된 후에 어떻게 하려고? 애들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해되셨죠? 타당도. 그런데 주된 평가의 방법이 뭘까요? 수행평가는 수행을 평가해야 되니까 주된 평가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수행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면 뭐를 봐야 돼? 지필고사? 아니죠. 지필고사 아니고 주로 뭘 해요? 관찰을 한단 말이야. 주로 관찰. 우리 교육연구법에서도 나오겠지만 그래서 관찰을 하다 보니까 신뢰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행평가는 첫째, 타당도가 중시되지만 신뢰도에 문제가 발생해요. 아셨죠? 세 번째, 일회적 평가를 일회적 한 번 가지고 수행을 평가한다? 아니죠. 한 번 갖고 수행 평가하지 않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일회적으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 평가를 해요. 지속적 평가를 합니다. 자, 수행은 지식만 보는 걸까요? 지필고사는 지식만 보는 거죠, 주로. 근데 수행을 한다는 말은 지식만이 아니라 지식, 그 다음에 다른 아이들과 같이 하는 정의적인 면, 운동적인 면,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요. 이해돼요? 지필고사는 지식만 봐. 근데 수행을 할 때는 다른 아이들과 얼마나 협동해서 하느냐, 아니면 신체적으로 얼마나 잘하느냐, 이런 것까지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합하면 뭐라고 써요? 전인적. 이렇게 써요. 그래서 수행평가는 전인적 평가가 돼요. 객관식에도 보면 수행평가에서 다른 사람하고 얼마나 협동을 잘하느냐 이런 말이 나와요. 결국은 수행평가는 전인적 평가까지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무엇을 대상으로 해요? 수행평가는 교과서 문제?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저쪽 안 가겠습니다만 포스트 모더니즘 갖고 만들어졌다 그랬잖아.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PBL 갖고 얘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아요. 교과서 문제가 아닌 PBL. 그래서 이 프로블럼이 어떤 프로블럼이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세요?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었어요. 과제는 어떤 과제? 실제적 과제. 상황 맥락적 과제. 기억나?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하나 더 쓴다면 너무 많이 쓰네. 수행평가 특징을 하나 더 쓴다면 평가 방법은 어떤 평가 방법을 쓸까요? 주로 관찰을 하지만 주로야 주로. 그럼 주가 있으면 안주도 있어야 되지. 안주는 뭐요? 뭐요? 주로 관찰이지만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요. 뭐든지 쓰면 돼. 목표에 맞게, 목적에 맞게. 그럼 선생님 수행평가하는데 혹시 지필고사 할 수 있어도? 예, 할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예를 들면 인지적으로 얼마나 빨리빨리 캐치내느냐를 보려면
지필고사요. 자, 나눠주고 시작! 가자! 10초 만에 땡! 그러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포트폴리오 이따 나올 거예요. 포트폴리오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대표 포트폴리오. 자,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저런 말들이에요. 자, 교재 볼까요? 의미. 자, 교재 보세요. 선풍이 혼자 놀고 있네. 같이 놀아야지. 자, 보겠습니다. 수행평가는 학생 스스로가, 왜 스스로야? 포스트 모더니즘이니까 스스로지 뭐.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지식이나 기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산출문을 만들거나 행동으로 나타내거나 답을 구성하는 거다. 그래서 다양한 현실 장면 속에서 PBL 지식과 기능은 어느 정도 뭐로써 있어? 활용이 뭐예요? 수행이지. 적용, 퍼포먼스. 필요성 거기 써져 있고, 특징 한번 볼까요? 특징. 그래서 학생이 지식이나 기능을 평가할 때 교사의 주관적이고 전문적 판단에 의하여 평가하는데, 왜 교사의 주관적이고 전문적 판단에 의해 주로 어떤 거 한다고 그랬지? 관찰. 그러다 보니까 타당도와 신뢰도 중에 뭐에 문제가 생긴다? 신뢰도. 아시겠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방식이기 때문에 교사는 평가자로서 전문적 지식을 갖춰야 된다. 만약 평가자로서 전문성과 공정성에 따르면 수행평가의 신뢰도와 객관도가 문제가 된다. 나와있죠? 두 번째, 수업 개선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결과뿐만 과정도 평가한다 얘기할 필요 없죠. 따라서 수행평가의 값이 수행평가와 같이 답을 스스로 작성하고 수행하게 하면 우연히 정답을 맞출 수 없으면 문제 해결의 과정과 결과가 같이 온다. 그 다음에 타당도가 중시된단 말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학교가 추구하는 목표의 달성 여부를 가능한 한 실제와 유사한 상황 PBL. 아까서 어떤 문제? 실제적, 상황, 맥락적.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지. 네 번째, 단편적인 영역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총괄평가는 이례적으로 하는 데서 개인의 변화와 과정을 종합적이며 지속적이다. 종합적이라는 게 전인적 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5번도 똑같아. 인지, 정의 이런 것도 같이 종합적이고 전인적 평가를 한다. 됐나요? 그래서 수행평가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예요? 실행을 보겠다. 두 번째, 타당도를 강조한다.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저기 나오고 지속적, 종합적, 전인적. 다른 것들은 지속적 평가가 아니고 종합적, 전인적 평가가 아니고 이런 것들. 근데 이번에 이제 루브릭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루브릭이 뭐냐? 그 루브릭은 학습자가 과제를 수행하면서 보이는 반응을 평가자가 관찰하거나 그 수준에 대한 판단을 낼 수 있도록 사용. 수행 기준의 기준. 그럼 수행 평가는 얼마나 잘하는지 평가를 해야 되는데, A, B, C, D를 주려면 뭐가 필요해? 그 기준이 필요하단 말이지. 그 기준을 뭐라 그런다? 루브릭. 수행 기준, 루브릭. 그래서 이번에 수행평가는 관찰과 판단의 평가이기 때문에 주로 루브릭은 체크리스트와 더불어 수행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채점 도구이다.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루브릭 예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것은 5점, 4점, 3점, 2점, 1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것만 한번 눌러보세요. 아, 이렇게 되면 5점, 요거보다 조금 못하면 4점, 요거보다 조금 더 못하면 3점. 지금 그런 뜻이거든요. 이해됐어요? 보셨나요? 루브릭. 그래서 여기다 하나 쓸게요. 여기다 하나 쓸게요. 아까 뭐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여기다 하나 쓸게요. 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신뢰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랬지. 이거 해결책이 뭐다? 루브릭. 아시겠죠? 루브릭. 여러분들 전공에 보면은요, 이 루브릭 다 있어요. 여러분 교과교육 전공에. 이거에 5점, 4점, 3점, 3점, 상중하에 이렇게 기준들 쭉 있는 거 없어요? 수행평가 기준들 있을걸요, 전공에. 그게 루브릭이에요. 여러분들 전공에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교사할 때니까 내가 어디 외고 교사할 때였어. 외고 교사할 때니까는 97년, 8년 요때쯤에
우리는 이제 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대한민국에 이제 수행평가 개념이 들어와서 막 얘기하고 그럴 때요. 그래서 그때 제가 논문 하나 썼던 게 있는데 루브릭. 그래서 책도 하나 썼. 우리 이제 선생님들끼리 윤리 선생님들끼리 일곱 명이었던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갖고 맨날 윤리책에 윤리교사니까 각각에 대해서 루브릭 만들어갖고 막 좀 열심히 했었는데 교육부에서 돈 줘서 했지 뭐 돈 안 좀 했겠어. 그런 거 하는 거 공모해갖고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또 500만 원 탔는데 그렇게 해갖고 이제 책 하나 보고서 내야 되니까 책 그 출판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런 그러니까 이거 이 정도 알면 5점, 이 정도 알면 3점 개발하는 거 필요한 거니까 루브릭 돼서 뒤에 넘어갑니다. 세 번째 수행평가의 방법. 거기 한번 보세요. 일반적 방법 둘 한번 보세요. 서술, 논술, 구술, 토론, 실기, 실험, 면접, 관찰, 자기보고서. 이게 자기보고서 이제 시험 한번 하고 동료평가, 연구보고서, 산출 5만 가지를 다 쓰는 거야. 자, 대답. 저를 잠깐 보세요. 체육에서 농구할 때는 어떻게? 예전에 농구 시험 본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자유투 이렇게 해서. 그럼 꽃대 앞에서 던져가지고 5개 들어가면 수, 4개 들어가면 우 이렇게 있었단 말이지. 이건 뭐 실내도 타당도. 실내도 퍼펙트해. 5개 들어가면 끝. 5점. 4개 들어가면 4점. 그러면 자유투 넣는다고 그래서 농구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그건 실제적인 게 사실은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러면 수행평가에서 농구는 어떻게? 실제적이고 맥락적인 거 어떻게? 게임을 시키는 거야. 게임을 시키고 게임을 보면서 슛을 쐈는데 혹시 안 들어가더라도 아 쟤는 농구 슛을 하는 자세가 어떠고 저쩌고 패스가 어쩌고 저쩌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래서 굳이 구분을 한다면 실기와 수행평가를 구분한다면 실기는 정해진 장면에서 하는 거고 수행평가는 실제적인 상황. 그게 뭐예요? 게임을 하는 그렇게 하는 거.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어요. 수행평가에서는 그런 자유투도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필요하다면. 알겠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쓸 수 있다. 근데 이제 오른쪽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가 있다? 포트폴리오가 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수행평가의 그 개념에 딱 들어맞아요. 포트폴리오는 뭐냐? 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포트폴리오는 서류, 가방, 자료, 수입자, 묶음 등을 뜻하는 용어로 개인의 이력이나 실력 등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기가 만든 작품집이에요. 작품집. 근데 그냥 작품집이 아니고 동그리면 포트폴리오 평가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영역에서 학습자의 노력, 성장, 진보,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은 자료집 같은 것들인데 뭐 그림, 글짓기 이런 것들. 근데 3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학생들은 자기가 제작한 포트폴리오 통해서 자신의 성장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포트폴리오는 뭐예요? 얼마나 성장해 가고 있느냐를 추적해서 보는 작품들. 그냥 작품집이 아니고 그 작품들이에요. 작품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얼마나 발달되고 있는지. 발달되고 있는지는 뭐예요? 결과와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완벽하게 수행평가의 특징을 나타내는 게 포트폴리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행평가 대한민국 막 들어올 때 수행평가라는 말을 쓰기도 했지만 포트폴리오 평가라는 말로 써서 책기, 대학 교재 같은 것들로 포트폴리오 평가 이렇게 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잠깐 여기 좀 볼까요? 그래서 수행평가는 실제적인 상황에서 얼마나 잘 시행하느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죠. 타당도가 중시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행평가는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프로세스 이밸류에이션이 아닌 이제 쓸 때 그래서 이 프로세스보다는 요걸 좀 더 강조하는 말이거든요.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 단어를 쓰는데 그 전에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 authentic evaluation이라는 단어를 썼어. authentic 뭐예요? authentic 참, 진. authentic이란 참, 진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수행평가를 뭐라고 번역하기도 했냐면 참평가 이렇게 번역하게 돼서 참평가. 왜 참평가라는 말을 썼을까? 이유는 뭐예요? 알고 있는 것은 껍데기고 진짜 써먹는 게 진짜다. 그래서 수행평가는 authentic evaluation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어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셨죠? 그래서 농구에 대해서 알면 뭐해? 해설해야지 그 사람은. 근데 실제는 뭐야? 경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실질적인 거. 되셨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포트폴리오다. 그래서 혹시 시험 문제 포트폴리오 그러면 수행평가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 보시면 돼요.
포트폴리오라는 말이 나오면 수행평가 얘기. 그래서 아예 우리가 아까 타당도 제일 짱이 뭐라고? 내용 타당도. 그래서 타당도냐 내용 타당도 얘기잖아. 근데 포트폴리오가 수행평가. 아시겠죠?